주요 내용 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내용이라고 할 거는 뭐 이제 드문드문 있어요. 어디냐 하면요, 이제 554쪽 중간에 네모칸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자,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화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그리고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도 맞는데, 남을 위해서도 맞는 말인데, 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56쪽입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놓치고 있는 것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 방지. 자, 비상구의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해야 된다. 자, 이 비상구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단에 이렇게 이런 거죠. 이렇게 계단 올라가서 꺾어져서 이렇게 계단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또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계단이 있죠. 그럼 중간에 가끔은 옛날 건물 같은 경우 중간에 이렇게 좀 아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아이들이 장난치다 떨어지면 이렇게 진짜 큰일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건물 보셨을 텐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건물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비는 거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빈 공간에 그물 같은 걸 쳐놔요. 그물 같은 걸 쳐놔가지고 위에서 떨어지면 이제 그 중간에 걸릴 수 있게 하는 게 있고요. 사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잘못하다 물건 떨어뜨리면 이게 또 밑에 있는 사람이 맞으면 굉장히 크게 다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는 것들도 여기에 간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백화점 등등에 가면 에스컬레이터를 이제 타실 텐데 에스컬레이터 타면은 이렇게 왜 이제 거의 위에 좀 올라가다 보면은 벽하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요 사이에 삼각형이요. 요 사이에 삼각형. 이거 못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아예 구석으로 들어가지 말게끔 이 모서리로 들어가지 말게끔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예전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목을 이렇게 내고 있다가 그게 이제 끼어가지고 크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에스컬레이터 그 끝자락, 올라가는 끝자락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머리나 손 같은 게 끼이지 않도록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비상구 뭐 추락 방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강의자료에 분명히 써놨어요. 비상구를 막으면 안 돼요. 비상구에 뭐 상자를 쌓아놨다든가 일반적으로 탈출할 수 그러니까 들어서 이렇게 들기 어려운 정도의 그 구조물을 가끔은 이제 비상구 앞에 설치해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짐 같은 걸 막 쌓아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걸 위반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밀폐된 공간이 특히 다중이용업소에는 많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에는 많기 때문에 불이 나면 당장 내 앞에 내 발에 뭐가 걸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도망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하물며 그런데 앞에 비상구 앞에 뭐가 막혀 있고 이러면 혼란스러운 거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막히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이렇게 피하려는 사람들까지 우르르 다 막히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죠. 그래서 절대 비상구는 막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실내 장식물에 대한 얘기인데, 자,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 장식물은 불연재료, 그러니까 소파, 의자 같은 거 좀 늦게 타는 거, 또는 늦게 타는 어떤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불 좀 늦게 붙으라고 이렇게 어떤 페인트요, 도료를 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한꺼번에 오늘 몰아서 해드려야 되고, 자, 562쪽인데요. 562쪽의 중간 문단. 자, 보험회사는 화재 배상 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계약의 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기간,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2번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새는 이제 문자나 카카오톡 등등으로, 또 우편을 원하면 우편으로, 전자우편을 원하면 이메일로 보내는 등등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급만 하고 생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거의 마지막, 책에는 마지막 얘기죠. 자, 571쪽입니다. 571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법령 위반 업소의 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 위반 업소의 공개인데, 2회 이상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고,
우리가 저 구청이나 시청에 가면은 그 현관문, 정문 옆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크게 이렇게 그 게시판 같은 게 있고 유리로 이렇게 열고 닫는 게시판이 항상 하나씩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A4 용지로 이렇게 빼곡하게 막 붙어 있어요. 뭐 영업정지 처분이 어쩌고 저쩌고 붙어 있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공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을 때 고시공고, 그 뭐 최신 소식, 공지사항, 입찰 공고 뭐 이렇게 그런 거 그쪽 부분에 있어요. 자, 그리고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는 너무나 잘 운영하고 있다. 굉장히 건실하게 안전 예방을 하고 있는 곳에 이제 이런 표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붙일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이 책에서 배웠던 앞쪽의 내용들, 뭐 사업자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공사업이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 있잖아요. 예. 그 조항들까지 다 지키는 사람들이 보통 가능해요. 이게 그렇게 막 그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붙이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소방 쪽에 그 뭐 건물주라든가 사업주가 소방 쪽에 좀 관심이 많고 좀 본인이 좀 노력을 해야 돼요. 뭐 누군가의 대행기관이나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 본인이 좀 관심이 있어야 그래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수업소가 되려면 일단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578쪽에 맨 위에 줄에 보면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을 어기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까지가 이제 오늘 이 교재 드디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